자, 주간 추리 비유 시간입니다. 브라이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3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심이 크리스 카바나예요. 다 아시죠? 입니다. 크리스 카바나는 특징이 뭐라 그럴까요? 가끔 보면 좀 맹해요. 맹해서 약간 휩쓸리는 느낌의 주관이 없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유는 일단 리그에서 충격적인 본인들의 개막 라운드였죠. 2라운드지만 본인들은 개막전이었습니다. 졌습니다. 근데 경기도 내용이 좋지 않았고, 특히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린델레프의 좋지 않은 모습, 대야도 실수가 조금은 있었고, 그 다음에 린델레프가 빵꾸나다 보니까 앞쪽에서 맥토미니가 연쇄적으로 똥빵꾸를 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에서 폭바가 내려와야 되고, 폭바 턴오버,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패스미스,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벌어지면서 수정 공격에 3골을 실점을 하고 말았죠. 비판받아 마땅한 이 상황이었고요. 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따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이 팀이 왜 이렇게 거친지 몰라. 아스날 팬들이 여기에 이제 좀 약간 속상한 게 있잖아. 근데, 이 라운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이따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고, 지난 시즌 2번 맞붙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경기에는 맨유가 3대1로 이겼어요. 그리고, 브라이튼 원정 가서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의 기억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본인들의 색채를 좀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근데 최근에는 좀 그게 너무 거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는 좋지는 않죠. 1차전에서는 이 라시포드의 득점이 있었던 게 좀 기억이 저도 나고, 2차전에서는 달리 기억하시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적응하고 난 다음의 경기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자, 헤드 투 헤드 성적을 보면 맨유 상대로 홈 경기에서는 괜찮아요. 3번이나 승리를 했다. 이거는 기분 좋은 지표죠. 반대로 맨유는 3번의 PL 대결, 최근 3번의 홈 원정 상관없이 3번의 대결에서는 모두 다 승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3번의 PL 경기에서 2승 1패, 이건 나쁘지 않아. 그만큼 최근에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이 성적이 괜찮다는 거고요. 2020년 6월에 아스날 경기 승리, 그게 이제 닐 무페이와 어떤 레노의 부상, 그리고 귀두의 이 초크슬램 사건이 있었던 그 경기잖아요. 그 경기가 2대1로 브라이튼이 이겼잖아요. 그 이후에는 1무 4패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유 같은 경우에는 92-93 시즌에 셰필드 에버튼전에 연패를 했대요.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출범 시즌인데, 그 이후에는 개막전을 포함해서 2연패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라운드가 달라서, 근데 개막이라고 봐야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2, 3라운드 쭉 연달아서 진 적은 없다고 그러는데, 맨유 조심해야 돼요. 물론 루튼타운 하브리그긴 합니다만 리그컵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띄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4번의 원정 경기에서 실점 없이 10득점이나 하고 있다는 건 원정 경기 기록이 좋다는 거죠. 자, 부상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램프티가 되게 좋더라고. 지난 이 첼시전에 보니까. 근데 사타구니 부상이 있었지만 훈련에는 복귀했다고 그러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 정도입니다. 좀 부상으로 못 뛰는 선수들이 몇 있어요. 그리고 비수마 징계에 대한 이야기는 2라운드 때 얘기를 드리겠고,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 주요 자원들 중에서 못 뛰는 선수는 없습니다. 마티치가 뛰지 못한다면 프레드를 쓰면 되니까, 마티치도 부상이 큰 건 아니고 아직까지 핏이 100%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요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라운드 브라이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딴 거보다 닐 무페이가 잘한 거 오케이, 좋아. 코널리도 좋았고, 코널리가 나름의 저돌성이고, 닐 무페이가 조금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완전 하드캐리 했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비수마가 뒷발로 얼굴을 찼어. 퇴장받았습니다. 플레이가 너무 거칠어요. 이거 브라이튼한테 당한 팬들 입장에서는, 레노도 그랬고,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이거는 좀 브라이튼 선수들 자제를 해야지. 동업자 정신이 있어요. 이건 너무 거친 거야. 그렇습니다. 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점유율이 7대3 정도면 뭐합니까? 경기를 못하는데.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 미드필더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허술했다. 린델레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 린델레프 나오면 지금 멘탈 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맥토미니가 굉장히 많이 구멍이었습니다.
중미에서는 역시 프레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말고는 맨유는 그래도 루튼타운 경기에서 반더비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것이 가장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상 라인업을 체크를 해보죠. 별다른 건 없어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반더비크를 선발로 바로 낼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상 라인업은 저희는 그냥 일단 이걸 다 박아 넣었습니다만, 이거보다는 반더비크든 브루노 페르난데스든 한 자리는 휴식을 주고 프레드가 들어가는 요 정도의 느낌이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간략하게만 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반에 닐 무페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맨유의 수비진이 굉장히 불안하잖아. 몰라, 린델레프가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린델레프가 그대로 나온다면 내가 이를테면 무페이나 트로사르나 코놀리 같은 브라이튼의 공격진이고 그레엄 포터 감독이라면 야, 쟤 가서 붙어 줘줘야 된다. 이거 축구는 전쟁이잖아. 처음부터 밀고 들어가서 상대를 쫄리게 만들면 이게 진짜 밀리거든요. 린델레프도 그때 한번 약간 정신줄 놓은 다음에 실점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놓더라고. 그래서 브라이튼의 공격은 이 린델레프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비수마가 퇴장당한 거에 대해서는 뭐 프레퍼나 알자테 이런 선수들이 메울 텐데, 어쨌든 비수마는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징계로. 요거를 좀 잘 메워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백스리를 쓸 것 같아요. 백스리를 쓸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 브라이튼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역시 중요한 건 브라이튼의 이 공격진 트로사르, 무페이, 코놀리로 이어지는 이 공격진이랑 램프티가 돌파가 인상적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막느냐, 이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맨유 보겠습니다. 중원에서 일단 수비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죠. 린델레프가 말도 안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메워야 되나? 센터백을 저는 샀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링크가 또 어중뛰기 안 나잖아. 어떻게 보면 슈크리니아르 토트넘이랑 링크나는 그런 선수는 맨유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맨유도 몰라요.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글라이저가 안 빡치지 않을 수 없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센터백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린델레프가 만약에 지난 경기처럼 또 삽질을 하진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폭탄 터지기 시작하면 이거 그냥 그 경기 이거 못 이겨요. 이게 완전 이 강등권 팀이 아닌 이상 중위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팀이랑 붙는데 빅클럽이라 할지라도 한쪽에서 그게 구멍이 나다 이거 못 이기거든. 그래서 맥과이어의 파트너가 누가 나올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린델레프가 나온다면 정신 차려야 되고, 아니라면 그 선수는 린델레프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원 조합에서 사실은 이거는 연쇄적이었다고 봐요. 맥토미니가 너무 안 좋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포그바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고 다들 내려와서 빌드업에 참여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포그바도 그러다 보니까 턴오버가 많이 나왔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패스미스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메울지, 저는 프레드나 마티치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역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포그바는 후방 빌드업 지역에서 압박 벗어나는 거 좀 더 잘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생각보다 턴오버가 많이 나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반더비크 같은 경우에 루튼타운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출발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올지 서브로 나올지는 몰라요. 만약에 마티치나 프레드나 한 명 나온다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좀 서브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발로 나온다면 과연 이들 조합을 어떤 식으로 짤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교체로 나온다면 데뷔전에서 아주 좋은 모습, 득점까지 냈으니까 그 모습을 원없이 맨유 팬들에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승부 예측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만큼 이 2라운드 경기, 직전 경기에서 맨유의 린델레프의 어떤 그 파괴력이 내 마음속에 되게 크게 다가왔나 봐. 너무 어이없으니까. 그리고 데야의 실수가 좀 있었는데 당장 그러진 않겠지만 딘 랜더슨이라는 존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또 투입이 될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또 포수맨사가 아니라 완비사카가 아니라 포수맨사가 나왔잖아. 그래서 완비사카가 나오면 그 부분은 또 많이, 이거 맨유가 이기지 않을까? 맨유가 저는 우세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맨유도 쉽사리 방심했다가는 크게 호되게 당할 수 있는 팀이 됐다, 브라이튼. 그 정도 보시고 우리 이스타TV와
같이 보는 또 그거 아프리카에서 하거든요. 보셔도 될 것 같고 주말에 함께 축구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